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둘째 날 경기에서도 우리 대표팀의 메달 소식이 주류리였습니다. 우리 대표팀들 승리를 다짐하던 모습에 자신감이 보였던 이유, 이렇게 메달을 통해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둘째 날 경기 소식을 정두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치아의 정우원, 김한수 콤비가 BC3 페어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보치아 단체전 결승 경기가 펼쳐진 지난 20일, 한국은 일본에게 역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 랭킹 1, 2위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정우원 선수와 김한수 선수가 전면에 나선 경기. 1엔드에서 일본에게 5점을 먼저 내주는 실수가 나왔지만 한국 선수단은 흔들리지 않았고 2엔드에서 3점, 3엔드에서 5점, 4엔드에서 2점을 각각 추가하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5실점에서 좀 당황했었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역전해서 다행이다고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메달을 함께 만든 정우원 선수와 김한수 선수는 오는 24일 개인전 결승을 향한 경쟁자로 이관왕에 도전합니다. BC3 선수 3명이 다 이관왕을 목표로 하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해서 누가 이관왕이 될지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이관왕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휠체어 펜싱에서는 김기용 선수가 에페 개인전 카테고리 B에서 은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중국의 후 다이오리앙 선수를 만난 김기용 선수는 먼저 점수를 추가하는 상대 선수를 추격하며 역전을 노렸지만 연속으로 점수를 내주며 10대 15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금메달을 못 따서 슬픔보다 이런 것보다 이제 저 친구한테 졌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어서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둘째 날 20일 메달 소식입니다. 배드민턴에서 김현심, 이미옥 선수가 여자 복식 금메달을, 이선의 손옥자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보치아에서는 정우원, 김한수, 김준혁 선수가 BC3 팀을 이뤄 금메달을, 볼링에서는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동메달이 추가됐습니다. 사격에서는 서영균, 강명순 선수가 동메달을 각각 더했고, 수영에서는 민병헌 선수의 금메달을 시작으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유도에서는 박종석 선수와 이민재 선수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육상에서는 전민재 선수가 금메달을, 전은배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휠체어 댄스 스포츠에서는 금메달 3개가 더해졌고 휠체어 펜싱에서는 은메달 1, 동메달 3개가 한국 선수단의 품에 안겼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부정 이득을 취한 업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부정 수급액도 3년간 6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습니다. 국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활성화를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고용률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키지 않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4단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부풀리거나 고용 사실을 허위로 보고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는 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위원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는 2012년 12개에서 지난해 18개로 늘어났고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8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한 부정 수급액의 규모는 3년간 6억 원을 웃돕니다. 2012년 1억 1,500만 원, 지난해 3억 1,800만 원, 올해는 6월까지 2억 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야 환노위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정보기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위해 정보기관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리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고용 시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대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으로 고용노동부가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 적극적인 장애인 의무 고용 정책을 펴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혜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의무를 어기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장애 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 10곳 중 8곳에서 발암물질인 성면이 대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지난달까지 성면 조사가 완료된 특수학교 81곳 중 79%에 달하는 64곳에서 성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면이 검출된 학교 23곳은 건물 면적 중 50% 이상에서 성면이 검출돼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성면으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담당 교육청은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영화관에서 휠체어 관람석 시야를 일반 관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영화 상영관 809곳 가운데 80% 이상인 722곳의 장애인 관람석이 스크린 맨 앞쪽에 설치돼 있어 상영 시간 동안 고개를 들고 관람하거나 스크린 전체를 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현행법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출입구 또는 피난 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고려한 시야 확보와 함께 동행자와 나란히 앉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5일은 흰 지팡이의 날이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제주에서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 행사가 있었다는데요. 추현주 기자입니다. 제35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이 지난 16일 제주 시각장애인 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각장애인 복지유공자 표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잔치 한마당도 마련돼 700여 명이 모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흰지팡이 날은 1980년 세계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공식 제정한 10월 15일을 기념하고 시각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선입견 계몽을 위한 날입니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의 상징이면서 성취입니다. 그 흰지팡이들 날을 우리가 하는 것은 자립자활과 같이 안마 직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직업시설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귀포나 제주시에 그 안마센터가 하나씩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이고요. 시각장애인들은 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시각이라는 장애 때문에 전부 집을 임대해 주는데 좀 싫어합니다. 그들의 임대 무료 주택을 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집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중축이 좀 필요하고요. 이외에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지부에서는 현재 제주시각장애인을 위해 복지정책 세미나, 중증 시각장애인의 심신치유와 면역력 향상을 위한 살림력 프로그램, 숲길 오름 트레킹 운동교실, 편의 증진 교육 등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복지활동을 통해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흰지팡이는 더 이상 동정과 무능이 아닌 자립과 성취를 상징하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의 자세가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제주에서 복지TV 뉴스 추현주입니다. 조선시대 4명의 왕후가 배출된 유서 깊은 원주에서 이를 알리고 기리기 위해 33번째 강원 감영문화제 왕비간택 의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고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조의 계비 임모광후 김씨와 효종의 어머니 임열왕후 한씨,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 그리고 고종의 후궁인 덕안군 순원기비 엄씨. 이 4명의 왕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원도 원주에서 배출된 조선시대 왕후라는 것입니다.
19명의 여고생들이 간택이 되었는데요. 앳된 얼굴의 학생들은 곱게 차려입은 한복 매무새를 다시 고치며 무대에 오르기 전 단장을 끝마칩니다. 최고 왕비와 9개 부분에서 선발되는 왕비 간택 의식은 일반 미인 대회와는 평가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저 예쁜 게 아니라 왕비에 걸맞는 품성과 품위를 보는데요. 아직은 어린 나이의 학생이지만 조선시대 왕비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하여 꽤 진지한 모습들입니다. 네, 많이 부족했지만 이렇게 이뻐해 주셔서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응원 와주신 친구들과 가족분들이 많이 계셔서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최고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퍼레이드에 참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주 시민분들께 왕비가 4분 간택되었다는 사실을 많이 알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원주 가명문화재 행사 중 왕비 간택 의식은 참여하는 학생들을 통해 원주 시민들에게 지역의 유서 깊은 이야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6.25에 의한 1간택, 2간택, 3간택 이런 것들을 다 원형대로 복원해서 재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간택된 왕비들은 뭐 전국의 어떤 대사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한복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같이 출연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왕비 간택 의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원주의 유서 깊은 역사를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원주에서 복지TV 뉴스 고선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인천대교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과 바다로 투신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인천대교 초입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인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아들을 끌어내어 곧바로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지법이 거소투표 신고를 임의로 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 3명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복지시설과 병원에 머무는 선거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볼라드의 38.8%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라드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에 세운 말뚝을 말합니다. 현행법상에는 80에서 100cm의 높이로 고무처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돼야 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2014 상담 관련 업무 담당자 워크숍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기법을 적용하고 지역 내 상담 업무 실무자 간의 상호 협력과 자원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0여 년간 한국적인 회화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한 이상원 화백의 미술관이 그의 고향인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자락에 개관했습니다. 이상원 미술관은 실내 전시관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품 2,000여 점과 동시에 작가들의 회한 작품 1,000여 점을 보존해 예술 체험과 자연의 풍요로움을 접목한 치유적 예술 공간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8살짜리 어부딸에게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학대 치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금밥을 억지로 먹여 소금 중독으로 죽게 한 계모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국민을 기함하게 만드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사회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국가 공권력 개입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대 아동은 가해자와 즉시 분리되어 시설에서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고 가해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내년부터 중앙정부 사업으로 환원됨으로써 늘어나기는커녕 기존 지자체 지원 수준보다 하향 평준화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받은 아동을 격리하여 보호할 시설은 부족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종사자들은 주당 72시간 이상의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이 이탈하는 직원이 늘어나면서 법률 제정 취지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어른들이 학대로 판정을 받은 피해 아동을 또다시 방치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린다고도 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어 이번 아동학대 특례법이 반짝 정책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